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그 한겨레 기사 2023년 3월 31일자 경제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등 이게 부가통신 사업자 될 것 같은데요. 통신사처럼 재난관리 대상이 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박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에서 기존 통신사는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 회선수 50만 이상이 되는 거고, 재난 의무는 네트워크 장애 예방, 대응 및 중요 통신시설 안전관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주로 KT, SK, LG, U+ 등이 해당이 되겠고, 데이터 센터는 이제 신규인데 바닥 면적 22,500m 제곱 이상, 수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입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에서 화재 예방, 전력 생산성 확보해야 되는 거고, 보호조치 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라서 이제 이것도 신규인데 이용자 1,000만 명 또는 트래픽량이 2%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장애 발생 시 발생에 대한 사업자에서 재난관리심사위원회의 그 심의가 된 사업자가 되는 건데요. 핵심 기능, 다중화 주요 서비스 등 분산 등에 대한 재난관리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그 SK 그 CNC 건물에서 그 카카오가 마비됐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까지 같이 묶어서 이러한 그 법적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는 요게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요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상황을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먹통 사태 후 먹통 사태 후속 조치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플랫폼에 기한통신 사업자 같이 정부 규제가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포함된다. 정부 디지털 장애 전담팀이 신설되고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에 상시 운영된다. 기사 내용은 이 내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포함돼서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SK CN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발표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보면 네이버 검색과 카카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 기간통신망처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액 100억 이상 데이터 센터 중심의 상면 넓이가 22,500m 제곱이 넘거나 전력 공급량 40메가와트를 넘는 사업자로서 하루 평균 이용자가 1천만 명 이상 또는 국내 총 트래픽의 2%를 유발하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2%가 어느 정도 규모를 산정했겠죠. 그래서 네이버, 쿠팡, 배달 민족, 삼성페이 등 대형 플랫폼의 간편 결제 사업자 등에 대해서 운영사 약 10곳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난관리 의무 대상으로서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도 잠겨 있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 재난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여 재난 디지털 장애 대응에 전담팀도 신설한다. 또 팀이 새로 신설됐네요. 사업자들에게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 보관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 기술을 개발 등등등 장애 재난 피해가 대규모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사후 약방문이 항상 되는데요. 앞으로도 대응을 잘 해야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데이터센터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현재 10초에서 10분 등 데이터센터마다 다르게 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내로 단축해서 배터리 점검, 뱀스를 개선한다 해서 배터리를 10분마다 우리가 그 SNMP에서 폴링하듯이 10초마다 한다는 건데요. 트래픽 부하가 쓸데없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걸로 처리가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형적 전원장치, UPS 등 전기 설비나 전력선을 배터리실 안에 두지 못하게 하고 배터리 선반과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좋은 말 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박스를 꼭 정리해서 박스 내용만 정리하세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간통신사업자 데이터 부가통신사업자 나눠서 정리하는 거. 10만 명이 50, 22,500, 22,500에 40MHz, 2% 핵심 키워드만 갖고 가십시오.
10만에 50만 22,500 미터 제곱에 40메가와트 40메가와트 여기 2% 되는 거죠. 이 핵심 키만 갖고 가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제비 그 서머리 노트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재난 관련된 문제를 유사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KT 해와 국사에서 화재 사건으로 통신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용 통신망 구축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예, 개요. 골든타임 재난 발생 후 48시간 정도 지체가 됐다. 통신재난 발생 시 유무선 통신망이 단절되어 재난 대응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 복구용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원, 통신회선, 이원화, 로밍, 와이파이, 이동 기지국 등에 대한 배치가 필요하다. 긴급 복구 통신망은 통신 재난 상황 발생 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한 통신망이고, 여기서 보면은 유무선에 대한 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전에 화재가 났던 부분을 언급한 거죠. 행정성, 신뢰성, 재난 대응성, 보안성 등등등이 필요한 거고요. 재난 대응 통신망의 서비스 복구망에서 재난 대응망과 서비스 복구망을 이제 나눠서 했는데, 재난 대응망은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이고 서비스 복구망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요구 조건은 신속성, 재난 대응성, QS 보장. 주요 기능은 근저통신이나 그룹통신, 푸시토크에 대한 백업. 서비스망은 음성 데이터에 대한 연성 서비스. 가용 하드웨어는 에드웍이라든지 HAPS라든지 위성이고, 이쪽은 LTE 와이파이 위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쪽은 재난 대응망은 PS LTE 관점이고, 여긴 통신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구축 방안을 물어봤기 때문에 구축 방안에 대해서 재난 대응 통신망에 대해서 재난 대응 통신망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여기에 관련된 통신망에서 IOPS라든지 이동기지국, D2D 단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발전 차량, 이동기지국, 환경 설정, 서비스 제공에서 이렇게 재난 대응 통신망을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기수사님이 작성한 건데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서비스 제공망 구축 방안, 복구는 통신망 우회 경로를 제공하는 거고, 협업은 통신사 간의 로밍을 하고 와이파이를 개방한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LTE 라우터를 보급한다. 그래서 통신망 우회 경로 제공해서 기업이나 가정 간에 이렇게 우회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줬고, 통신사 간의 로밍이나 와이파이로 해서 통신사 간에 이렇게 협업을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LTE 라우터로 일반 결제 등 서비스에 대한 유지를 계속 유지한다. 이거 예전에 아연 사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구축 시 고려사항, 장애, 보안, 확장, 관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줬고, 그 위에 이제 비교를 했네요. 우회망, 로밍, 와이파이, 라우터에서 개념을 잡고 매진만을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기사님 작성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용 통신망 재난 대응을 위한 통신망과 서비스를 통한 통신망에 구분하여 각각 구축 방안을 작성하시오. 개요. 비슷하죠. 그래서 긴급복구 통신 서비스 복구, 통신재난망,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해서 유무선 통신에 대해 끊기는 현상. 그래서 이제 개념도 통신망, 여기 기업망, 상업망 나누는데, 이거는 약간 개인적으로 해서 퍼블릭망하고요. 프라이빗망하고 해서 이제 기업망. 그래서 프라이빗망, 기업망 또는 엔터프라이즈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예, 기업망과 공공망을 나눠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향 및 대책, 유선 장애에 대한 대책, 무선 장애에 대한 대책을 썼고요. 그래서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복구망 통신망 구축 방안에서 소방 복구 인력에 통신할 수 있는 재난 안전 통신망을 제공한다. 해서 여기 이동통신 기반으로 해서 작성했죠. 그다음에 관제센터, 그다음에 외부망 연계되는 부분에서 아까랑 비슷하게 IOPS, 무선 백홀, 이동 기지국에 대해서 주요 기술을 적고, 구축 시 고려사항, 커버리지, 사용자 수, 단독 운영에서 그 내용을 적어주는데, 여기는 여기보다 각 커버리지 2줄, 사용자 2줄, 단독 운영 2줄로 해서 풀어쓰는 게 더 좋은 답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위한 긴급 통신망 구축 방안에서 일반 사용자 간의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단절이 돼도 우회 경로로 해서 통신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주요 기술, 이동기지국, 4G, 5G에 대한 서비스 지원, 무선
백홀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우회 경로에서 유선 또는 ROADM 등을 사용한다. 이번은 좀 스타일이 그런데요. 요거는 요렇게 나눠서 아예 두 칸씩 해서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가 없네요. 좀 비교가 없어서 좀 답안이 좀 아쉬운데요. 전반적으로 매준말에서 긴급 복구용 통신망을 촬영 현장에서 사용되나 통신 서비스는 외부망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긴급 복구와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나눠 쓴 거고요. 그래서 망 구축 시 재난 발생에 통신의 유지가 되도록 이전을 고려하여 구축이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답안인데 몇 가지 비교가 없고 제가 만약에 채점자면은 요게 좀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하면은 좀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안 양식 참조해서 여러분의 답안으로 이제 앞에 그 카카오 사태랑 연관돼서 앞에 얘기한 거를 좀 더 보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